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를 가지시고 멘토라 수학 상향 계단을 타겠습니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3학년 1학기 2차 함수. 고3 기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를 선택한다면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란 물론 기본형은 y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일반형이라 부릅니다. 단 a는 0이 아니고 단 a, b, c는 맞아요. 고등수학에서는 실수 범위에서만 거의 드리블됩니다. 허수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실수예요. 이걸 정리 정도로 하면 표준형이 나오죠.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더하기 q.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p 전체 제곱 마이너스 q.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p 전체 제곱 마이너스 q.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q. 이 4개 정도의 함수를 설명하실 수 있으면 평행이동이 완성이 된 겁니다. 필요하면 뭐 평행이동 대해서 선생님 심도 있게 해드릴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평행이동과 또 하나 더 있어요. 대칭이동도 참 중요하죠. 이 녀석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y 콜 x제곱과 y 콜 마이너스 x제곱과 이런 거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다운그레이드. y 콜 3x랑 y 콜 마이너스 3x의 차이점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뭘 하기 위한 과정이냐면 그래프를, 함수를 그리기 위한 과정들이다. 그래서 함수라는 건 반드시 좌표 평면 위에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읽어내겠습니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x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간다. 그런데 그 2차 함수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최고차의 개수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b랑 c는 0이 될 수 있죠.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 y 콜 3x제곱, y 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은 전부 2차 함수가 맞죠. 그런데 이런 건 어때? 첫 번째는 1차 함수. 얘는 직선, 그냥 직선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차 함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반비례 함수. 이것도 최근 했던 고3 언니 오빠들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냥 관광만 하세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3학년 1학기 2차 함수에 관한 성질이 있어요. 자, 2차 함수에 이거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게 있어요. 이 그림에서 2차 함수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1, 2, 3, 4 중에 정의가 있어요. 그렇지. 정의는 뭐다? 직선 기준에서 직선에 대한 대칭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100% 정의입니다. 이 정의, 그래? 이 녀석은 x 이퀄 0 직선을 기준해서 대칭이라는 표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점을 잡으세요. 두근두근 하죠? 한 점을, 자, 이 점을 뭐로 잡을 거냐면 이 점 좌표를, 예를 들면 이 점 좌표를 A를 좀 잡고 이 녀석은 2,4라고 표현을 쓸게요. 그러면 Y축 기준에서 접어버리면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다는 걸 뭐라 부른다?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중요하다. 같은 거리만큼 뭐하다? 수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다시 A'이 되고 Y축 대칭하면 X좌표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4라고 읽어내시면 돼요. 이게 정의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직선을 기준으로 나온 대칭인데 이 점을 뭐라 부르지? 꼭지점이라 부르거든. 꼭지점의 정의는 2차 함수랑 그 축일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2차 함수랑 거기서 뭐이죠? y = x제곱과 대칭 축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 그럼 꼭지점을 기준해서 x = 0보다 작은 쪽은 어디예요? 0보다 작은 쪽은 이 y축 기준에서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 부분이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부분이죠. 이 초록색 영역에서는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러면 0보다 큰 부분 어디야? x가 0보다 큰 부분은 흔히 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오른쪽 영역에서는요. x값이 점점 증가할 때 y값은 점점 증가하죠. 이 다른 표현이 이제 앞으로 너네들 배울 수일 과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지? 다시 놓습니다. 그래서 감소 증가의 의미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 y = 마이너스 x 제곱에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범위는 어디예요? 그렇지. x가 0보다 작은 범위 어때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값은 증가하죠. 그런데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범위는 어디예요? 그렇지. x가 0보다 큰 범위일 때는 잘 보세요. x값이 증가할 거예요. 점점 증가할 때 y값은 점점 감소하죠. 이 3D 입체. 알겠죠? 이게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맞아요. 올해 수능에 나올 이제 3차 함수가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 3차 함수 이런 모양이 그려진단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가르칠 겁니다.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쓸 거야. 이 변곡점, 3차 함수는 맞아요. 점대칭이에요. 지금은 선대칭이죠. 지금은 대칭 추구 기준으로 존재하는 선대칭인데 점대칭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점대칭 두 개 쪼개버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뭐 설명하는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다. 2차 함수는 당연히 3차 함수, 4차 함수, 지수로고 삼각, 유리, 무리, 절대값, 가우스 합성함수, 고1 때 배우는 13개 함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2차 방정식과 좀 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2차 부등식, 이 단어는 없는 거지만 쌤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 2차 방정식을 해법은 몇 개 있지? 인수분해, 근해공식, 완전제곱식, 파이너리, 함수. 자, 이걸 해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가 되잖아. x-1, x-3 이퀄 0이 되죠. 만족하는 x값은 1 또는 3이 되는 거예요. 완전제곱식에 의한 해법 보여드릴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그랬을 때 x 계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없던 거니까 빼기 4. 그런 후에 플러스 3 이퀄 0을 한다면 결합법칙 이 점선만 계산할 수 있네. 완전 제곱이 되죠.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넘겨버리면 1이 되네. 그러면 우리 3학기 1학기 때 배웠던 제곱근 너무 중요하죠. 나중에 제곱이 세제곱이 되고 세제곱이 20제곱이 되고 33제곱이 되고 2000 몇 제곱이 됩니다. 이 녀석도 수능에 나옵니다. 제곱에서 1이 되는 x-1을 다시 한번 x-1을 1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곱에서 양수가 되는 x-1이 몇 개 있지? 2개죠. 이 녀석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 정이다. 근데 제곱에서 1이 되는 건 무리수예요? 유리수예요? 유리수니까 이 자체가 정이다. 그래서 첫 번째 x 값은 2 플러스 1 두 번째 x 값은 2 마이너스 1. 자, 어때요?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오나요? 자, 세 번째는 근해 공식이죠. 근해 공식 유도도 올해 너 선배들은 내신에 나왔습니다. 서술하시오. 유도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2 곱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4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루트 4 곱하기 루트 4 빼기 3이 되네. 근데 루트 4는 얼마지? 2가 되니까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 그 첫 번째 x값은 2분의 4 플러스 2 곱 1. 두 번째 x값은 2분의 4 마이너스 2 곱 1. 계산해 보세요. 2분의 6, 3이 나오죠. 2분의 2, 1이 나오죠. 그런데 결국 내 제자들은 뭘 익혀야 되냐면 얘를 읽으라 한다면 자, 이렇게 읽어내면 정말 고등수학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다. 결국 연결된다. 방정식에서의 근은
2차 함수에서 뭘 구하는 과정이지? y자리 0을 대입했다는 것은 good job, x 절편을 구하는 과정이 네 번째 스텝인 겁니다. 풀이가 네 가지가 있댔다. 알겠지? 자, 그래서 2차 함수 한번 그려보세요. 최고체 계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네? 그럼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죠. 그래서 x 절편값이 뭐 있죠? 1, 3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처럼. 그리고 그리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x절편 1이고 x절편 3이죠. 그 축방정식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이 점을 그 두근두근 알파라 잡을 거고 2차 방식의 두근을 베타라 잡을 겁니다. 그럼 축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지? 그렇지. 중점이라 부르지. 아하, 이걸 대칭축이라 부르는데 이 대칭축은 알파와 베타에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2차 함수의 정의는 뭐라고? 축 대칭한 도형이다. 직선 대칭한 도형이다. 대칭의 정의는 같은 거리만큼 수직이다. 같은 거리만큼 수직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 보세요. 이 중점 표현하는 거 우리 중1 때 했죠? 이 점이 알파, 이 점이 베타면 중점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축방정식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운 친구들은 이미 배우셨죠? 그죠? 두근의 합은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요도 필요하면 손. 두근의 곱은 a분의 c.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된다는 얘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래?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도 괜찮고요. 다르게 유도 한번 해드릴까요? 자, 다르게 유도 왜 그런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꼭지점 구하고 근의 공식 구하는 과정입니다. a를 묶어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bx 가로 닫고 플러스 c. 완전 제곱이 되려면 x 계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네. 이거의 반의 제곱 얼마요? 2a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하네. 하지만 없던 보라색을 만들었으니까 빼기 4a 제곱분의 b 제곱 빼주셔야 바뀐 거 없이 이 세 개의 결합법칙 한번 써보세요. 그럼 a 곱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 초록색 앞에 있는 a가 빠져놓습니다. 이 a가 빠져놓으면서 4의 제곱할 때 a가 한 개 약분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까지만 딱 볼게요. 얘를 함수로 생각한다면 자, 내 제자들 읽어낼 수 있으려나? y 콜 ax 제곱을 x축과 평행하게 얼마만큼 이동한다? 그렇지. 이걸 이해 못하면 다시 수학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y축과 평행하게 y 마이너스 4a 제곱 4a분의 그러니까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실제로 그리면 꼭지점을 그리게 된다면 이 꼭지점 a점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라고 스스로 유도하실 수 있어야 공식이 되지 않습니다. 외우라고 적어주는 게 아니다. 외우지 말라고 선생님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툭 치면 나와야 되는 2초 만에 나와야 될 기본 정의들입니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3학년 1학기 페이지 190쪽에 발전 14번 문제입니다. 쭉 있어요. 자, 천천히 보시게 되면 서로 대칭이라 해서 x축 대칭이라고 했네. 그럼 y = ax 제곱에서 요 a를 x제곱 계수라는 말을 쓰는데 x제곱 계수는 뭐를 결정하지? 폭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a와 이는 b는 어떤 관계가 있어? 자, 수학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같고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a가 b보다 크면서 맞나요? 이런 표현을 쓰면 맞아요. a는 양수고요. b 자체가 음수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a 더하기 b는 얼마지? 0이라고 쓰는 이런 정보를 뽑아내는 것도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c와 d 관계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c는 절대값 d와 같네. 그리고 c가 커요? d가 커요? c가 더 크죠? 그래서 문맥상 c는 양수, d는 음수라고 쓰는 거고 c 더하기 d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답을 한번 찾아볼게. 제일 큰 건 뭐지?
A. 그 다음 큰 건 C가 되고요. 그 다음 큰 건 B가 될까요? D가 될까요? 그렇지. D가 더 커요. 그 다음 B가 더 커요. 개념물리 중등수학 페이지 191쪽 24. 자, 이 그림을 읽겠습니다. 중2 내용이죠. 기울기 A만 해도 쌤이 한 30분은 수업해 줄 수 있어요. 기울기 정의는 초등수학처럼 맞아요. X의 증감분의 Y의 증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만 복습할게요.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다고 치자요. X1, Y1, X2, Y2를 한다면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는 표현을 쓰지. 단 언제 쓴다? 저게 0이 아닐 때. 그렇지. X1, X2가 0이 아닐 때는 기울기 A가 destiny, 정의가 되어요. X1과 X2가 같을 때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죠. 그래서 이건 1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직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 그림에서는 X1, X2가 같지 않아요. 그럼 문맥상 이 그림에서는 A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렇지. 음수가 되고요. 이 스몰 b를 우린 전문용어로 y절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y축과 만난다는 것은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거든요. x자리에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지? y는 b가 나오는데 그 점을 우리는 한글로는 y절편이라고 부르고 점으로는요 0, b라는 표현을 쓰지. 그래서 b라는 것은 원점 아래쪽에 있으니까 문맥상 b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고 써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중2 내용과 이제 중3 내용이 만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A 값은 다시 얘기하지만 음수예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내 제자들은 y = ax 제곱을 머릿속에서 암산해 보세요. 위로 볼록한 모양이에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에요?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입니다. A가 음수. 그렇지, A가 음수거든요. 얘가 되나? A가 음수일 때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자, 주어를 읽어볼게요. 이 그래프는 자, 읽어냅니다. 이 주어는 y = ax 제곱을 x축과 평행하게 얼마만큼 이동한다? x자리에 x 플러스 b를 대입했다는 것은 x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b가 음수네? 그럼 마이너스 b는 양수네? 그래서 이 그림을 조그맣게라도 그리세요. 아, 이 그래프를 x축과 평행하게 양수만큼 b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b만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내면 첫 단추는 낀 거다. 조금 업그레이드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 그린다. 내 제자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y 플러스 a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네. 자, 이 녀석은 y = ax 제곱을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지? x축과 평행하게 b만큼. 왜? x자리에 x-b를 대입했다는 것은 x축과 평행하게 b만큼 이동한다는 얘기거든. y자리에 y 플러스 a를 대입했다는 것은 y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다. 그래, 좋았어. 그러면 이 그림은 요 오렌지색이잖아요. 이 점의 꼭지점 0,0을 옮겨볼게요. b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하잖아. 근데 b는 음수네? 아, 이 점이 이렇게 갈 거야. 난 마이너스 a는 양수네? 그래서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은, 추천하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y절편까지 결정해 볼까요? y절편은 x자리 0을 대입하잖아요. 나오는 값은 y는 ab 제곱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a를 묶어내.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건 a 값은 음수 맞는데 b 제곱 마이너스 1은 no idea,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림이 꼭지점이 이 점은 b, 마이너스 a가 되고 이 b 값에 따라서 그림이 y절편이 음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y절편이 0이 될 수 있을 것이고 y절편이 양수가 될 수 있다고요. 이런 것까지 읽어내면 참 좋겠다. 첫 번째 그림은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세 번째 얘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아, 이걸 플러스 바꾸게 그냥. 그럼 이런 것도 플러스 바꾸고. 그리고 네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자, y = x제곱을 평이동안 해볼까요? 이 녀석을 자, 우선 x축으로만 이동해 볼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할게요. 한글 안 적습니다. y = x 제곱 한번 그려보세요. 충분히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실 수 없어요. 네,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2차 함수는 딱 세 점만 알면 돼요.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대표적인 0,0. 자, 적습니다. 0,0. 자, O라 적을게요. 1.5, 0,0. 그리고 요쯤 좋았어. A점이 있는데 얘를 1, 그냥 1이라 할게요. 그리고 뭐 요 정도 이 점을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 1,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을 x축과 평행하게 얼마만큼 이동한다? 이만큼 평행 이동해 보세요. 그래서 A점은 어디로 가요? 그렇지. 몇 콤마 몇? 3,1. 그렇지. 잠깐만요. 쌤이 그림을 좀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2차 함수를 자, 조금만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을 x축과 평행하게 이만큼 한 칸, 두 칸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 함수의 평행 이동을 다 다르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이 둘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걸 따로 익히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점 이동은요 이렇고요. 도형 이동은 저렇고요.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1.5는요. 한 칸, 두 칸 올라가잖아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네. 그래서 몇 콤마 몇이 돼요? 그렇지. 0 더하기 2 콤마 0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원래 있던 A점은 어디로 가요? A점은 평행하게 이렇게 가니까 몇 콤마 몇? 그렇지. 1 더하기 2 콤마 1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네. 이 점 B라는 건 어디로 이동돼요? 쭉쭉쭉쭉 가면. 아하, 그렇네. 마이너스 1 플러스 2 콤마 1이 되죠. 흔히 1 콤마 1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점 O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 점 가지고 선생님이 맨그롭스키 이놈의 2차 함수 일반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도해 볼게요. O 프라임 대입합니다. 그래서 2 콤마 0을 0 이퀄 4A 플러스 2B 플러스 C 맞죠? A 프라임 대입할 거예요. 3 콤마 1이네. Y자리 1을 X자리 3을 대입하면 9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되네. B 프라임 대입해 보세요. Y자리 1을 X자리에 1이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를 한꺼번에 다 읽으면 문자 3개, 식 3개. 그 해법은 문자 2개, 식 2개로 바꾸는 게 해법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기역, 니은, 뒤끝이라 해볼게. 기역에서 니은 한번 빼보세요. 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B. C를 없앴어. 니은에서 뒤끝 천천히 한번 빼보세요. 좌변끼리 빼면 0은 빼면 8A 플러스 2B가 되네. 2를 나눠보세요. 그럼 0 이퀄 4A 플러스 B가 되네. 얘를 스타 1, 스타 2 잡으면 이 둘을 더해보세요. 문자 2개, 식 2개에서 기본 해법은 문자 1개, 식 1개로 바꾸는 게 기본 해법이에요. 흔히 가간법이라 부르지. 스타 1 더하기 스타 2 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가 나오네. A 값은 1이 나오죠. 자, 그래서 A가 구해졌네. 자, B도 계산해 볼게. A자리 1을 대입했어. 그럼 B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럼 C도 결정할 거예요. 여기도 집어넣을까? 그럼 1은 마이너스 4 아니에요? B는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대입하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C니까 C는 얼마예요? 계산하면 3이 나오나? 4가 나오네요. 1이 아니라? 자, 그래서 계산하면 함수식은 잘 보세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네.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되네.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Y = X제곱 그래프를 X축과 평행하게 이만큼 이동했잖아. 근데 계산 결과는 X자리에 뭘 대입한 거예요? 잘 봐. X자리에 뭘 대입하니? X 대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는 게 경험식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이번에는 Y = X제곱을 Y축과 평행하게 얼마만큼 이동해 볼까요? 좋았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갈까요? 그럼 역시 Y = X제곱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려. 자, 이렇게 대충 그리지만 정확하게 그리세요.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자, 1.5가 있어요. 요점 A가 있다 칠까요?
1,1을 잡을게요. 요 B점이 있다 치자. 마이너스 1,1을 잡자. 근데 Y축과 평행하게 얼마만큼 이동한다고?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러면 역시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시작할게. 이 그림이 어떻게 이동된다는 거야? 눈으로 이동돼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가죠? 미안해요. 이렇게 가죠? 아닌가요? 미안해요. 이렇게 가죠? 아닌가요? 아하,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가는 거예요. Y축과 평행하게 모든 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everything, 모든 포인트를 Y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A점은 어디로 가요? 1,1 마이너스 1. 1,0으로 이동되고요. 원점 O는 어디로 가요? 우리 0,0인데 그지? 0,0 마이너스 1. B점은 어디로 가요? 쭉쭉쭉쭉쭉 B 프라임으로. 마이너스 1,1 빼기 1.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O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 가지고 즉 곡선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Y 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그래서 O 프라임도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은 0, 0 대입하면 C. 아하, C는 금방 결정이 되네. A 프라임 대입할까요? 1,0을 대입하세요. Y자를 0, X자를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 계산했잖아. 마이너스 1. B 프라임도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1,0. Y자를 0를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인데 C자리에 마이너스 1. 문자 둘씩 둘. 가간법 대입법으로 문자 하나씩 하나로 바꾸는 게 가장 기본 해법이다. 두 개를 더해버리면 좌변은 몇 A? 우변이죠. 2A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어지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2. A는 얼마? 1이 나오죠. A가 1이에요. 여기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B는 얼마예요? 0이 나오네. 그래서 결정합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1 되죠. 요 1을 넘겨서 계산하면 이렇게 읽어내시면 돼요. 자, 경험식이라고 했습니다. 유도 못하는 수학 공식은 없습니다. 분명히 Y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되어 있거든. 그럼 Y자리에 뭘 대입해? 라고 묻거든. Y 마이너스 1을 그 식에 대입해서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제대로 배운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는 Y 플러스 1이지만 Y자리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Y축과 평행하게 어떻게 이동된다?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된다는 거예요. 평행하게. 4개 함수를 후다닥 그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X계수의 제곱, 반의 계수. 맞죠? 완전 제곱합니다.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되네. 함전되죠? 그럼 내 제자들은 이렇게 쓰면 어떨까? Y 플러스 1은 X-2의 전체 제곱. 자, 이 녀석은 Y 콜 X 제곱을 어떻게 이동한다? X축과 평행하게. 그렇지. 이만큼 평행이도 하고요. Y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도 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Y 콜 X 제곱을 대충 그리세요. 아래로 볼록한 0,0을 지나는 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으로 옮겨져요? 그렇지. 2 콤마 마이너스 1로 옮겨지죠. 이 점이 꼭지점이 되고 Y절편도 바로 결정해 볼까? Y절편은 X자리 0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Y 값은 뭐가 나와? 3 이렇게 놓는다고. 이 점이 3이 되고요. 꼭지점은 2 콤마 마이너스 1. 두 번째 갑니다. 완전 제곱 바꾸려면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완전 제곱이 되네.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잖아. 넘겨버리면 Y 플러스 1이 되네. 자, 읽어내겠습니다. Y 콜 X 제곱 그래프를 X축과 평행하게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하죠. 이 그림이 꼭지점이 되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그리면 사실은 이렇게 이을 수 있습니다. Y좌표는 똑같이 3이죠.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알겠나요? 자, 요거 숨어있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까? 요거 이해하면 제대로 배운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뭐지? Y축 대칭이죠. 잘했습니다. Y축 대칭인 거야. Y축 대칭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거든. 안 맞는데요? 잘 봐. 분명히 Y축 대칭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은 어때요?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네. 얘는 이와 같죠. 자, Y3 한번 볼까요? 녀석도 반의 제곱 없던 거네. 완전 제곱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7이잖아. 넘겨버리면 y 플러스 7이네. 이건 내보세요. y 이퀄 x 제곱을 x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이만큼, y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7만큼이죠. 아하,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 된다고요. y절편도 결정할까? 마이너스 3이네. 그려, 이렇게 그려진다고. 아셨죠? 얘도 읽어볼까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암산합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 되죠. 넘기면 y 플러스 7이 되네. 같이 그려볼까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래서 이 둘은 역시 y축 대칭이라는 것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평이동과 대칭이동을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